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그 실내 운동 종류 누워서 하기와 무릎 꿇고 정자세에서 하는 운동 두 가지를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실내에서 우리가 실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건강 실험을 통해서 약 1년 2개월 동안 해본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그 건강 실험을 해왔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식빵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2010년 10월에 드디어 이제 뭐냐면은 2010년 6월에서 10월 달까지 약 4개월 동안 아침 두유 하나에 점심 사과 하나에 저녁에 현미밥을 먹는 식으로 했더니 약 4개월 동안에 몸무게가 약 4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몸무게에서 몸무게가 4kg 빠지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몸무게가 빠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제가 먹었던 음식물 중에 전체 칼로리가 매일 부족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서 결국에는 몸무게의 감소를 가져온 걸로 저는 판단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루에 먹는 양이 부족한 거예요. 칼로리 측면에서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개선책으로 해서 뭐를 개선할 건가. 그래서 아침 두유 하나는 먹는 것은 고정시키고 점심을 사과 대신에 다른 걸 칼로리를 좀 보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라면을 점심에 하나 끓여 먹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을 어떻게 보면은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으로서 건강에 해롭다는 많은 이 건강 서적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동의하지만 근데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92세인데 45살 때부터 약 45년 이상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라면만 스프를 넣고 끓인 라면만 먹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과일 이런 거 전혀 드시지 않고 라면만 하루 3끼를 먹고 살으셨는데 92세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인스턴트 식품으로서 건강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건강 서적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라면도 나쁘고 뭐 햄버거도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나쁜 거냐? 그걸 지속적으로 건강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추측성 발언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평생을 그거를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 실험을 마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떤 생각상으로 이거는 나쁠 거야 하는 그런 선입견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타당성은 뭐냐면은 건강 실험을 직접 해본 것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세 연세 드신 할아버지께서 45살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라면만, 다른 건 전혀 먹지 않고 라면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데이터를 어떤 건강 실험을 한 것을 믿고 싶어요. 그거는 살아 계신 분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너무 겁먹지 말고 나도 그러면 라면을 한번 먹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라면 하나를 먹는 것을 추가를 한 거죠. 전혀 근거 없이 제가 거기다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년 10월 달부터 지금 2022년 6월 말이니까 약 1년 9개월 정도,
1년 9개월 정도를 계속 지금 그 생활을 했는데 건강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속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아침 두유 하나에, 점심 라면 하나에, 저녁 현미밥, 그렇게 해서 하루 이 음식물 섭취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꾸준히 해온 거죠. 해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화학으로 바르는 건강세에서 7가지 그 건강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5번째로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건강 조건에서 음식물도, 왜냐하면 우리 세포에서 사용하는 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뭐 이런 그 어떤 반응 물질, 그러니까 재료들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식물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따로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냐면은 저녁 시간에 현미밥을 따로 전기밥솥에서 하고 국을 끓이는데, 국을 끓일 때 재료가 감자 하나에 당근 반쪽, 그 다음에 양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된장을 한 스푼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간을 맞춥니다. 그래서 왜 된장을 쓰느냐? 된장은 발효식품에다가 단백질,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의 그 공급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된장에 소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NaCl 그것이 보충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와 같이 저는 감자에는 비타민C가 들어있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양파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이와 같이 3가지의 뿌리식품, 그러니까 감자도 뿌리식품이고, 당근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습니다. 3가지의 뿌리식품을 해가지고, 하루에 섭취하는 그러니까 두유 하나에다가, 라면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제가 1년 약 9개월 동안을 생활했는데, 그렇게 건강에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반응 물질을 제공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선택한 것은 그 중에 일부죠. 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괜찮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선택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거를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고 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건강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법이 꼭 옳다 주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제 방법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물을 섭취해서 구성해 가지고 직접 건강 실험을 하고, 그래서 건강이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 방법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뭐 이것이 좋고 저거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에게 맞는 건강 음식물을 선택해서 직접 섭취를 하고, 그래서 건강한지 아닌지, 만약에 나에게 알레르기 식품이다 그러면은 그 물질을, 그 음식물을 빼야 되겠죠. 알레르기 식품은 무조건 빼야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2016년에 건강 실험한 것 중에 계란을 먹었더니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그 실험이 끝난 이후로는 지금까지 뭐 한 6년 넘었죠. 계란을 일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은 그거 위에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굳이 계란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계란을 안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 어떤 그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 식품은 무조건 뺍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세요. 검증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나에 맞는 음식물을 선택해서 그거를 건강한 음식물 그거를 선정해서 꾸준히 그거를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뭐냐면은, 음식물도 우리 건강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음식물을 어떻게, 저의 건강 실험을 통해서 선정한 것은 아침 두유, 점심 라면 하나, 저녁 현미밥과 국에다가 말아서 먹는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참고만 해주세요. 뭐냐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베스트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건강 실험을 한 거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침, 점심, 저녁에 무조건 뭐냐면 돼지 감자 가루를 꼭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은 당뇨가 있으신데 돼지 감자를 이렇게 해서 그 장의 건강에 되게 좋아요. 돼지 감자는 이눌린이라는 그 물질이 들어있어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도 굉장히 훌륭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돼지 감자인데 저는 마트나 어디 가서도 아직까지 돼지 감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돼지 감자를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감자를 국에다가 하나를 집어넣는데 그건 비타민 C 보충 차원에서 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을 선택하고 그 어떤 건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음식을 먹든지 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물을 선정해서 섭취하면은 그걸로서 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맞는 음식물을 선정하세요.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서 먹어보고 아닌 것은 빼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식품을 찾아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이게 최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음식물도 있는데 저는 이 아침 두유에 라면 하나에 현미밥 먹는 이 방법을 제가 여태까지 1년 9개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하면은 이 방법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건강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내 세포에서 필요한 화학 반응에 필요한 반응 물질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다면 굳이 다른 거가 필요 있나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 저는 제가 먹는 그 음식물들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음식물들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데 그걸 다 제가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건강 실험을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음식물을 선택하고 건강한 음식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섭취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거 이후에 이제 계속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나눌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무엇을 먹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 촬영하는 것처럼 여기 두유를 신청을 합니다. 48개를 이렇게 박스로 2박스를 신청하면 48개를 살 수 있어요. 약 한 27,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2박스를 사면은 거의 제가 보니까 한 달 이상을 먹어요. 한 달 이상을 먹고 요거를 보면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빨대가 꽂혀 있는데 빨대를 꽂혀 있고 그래서 빨대로 먹고 나면은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빨대를 꽂아 놨더니 초파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 굉장히 그래서 이 빨대를 빼버리고 이렇게 빨대를 빼고 빨대를 빼버린 상태로 여기 구멍이 있죠. 여기에 구멍이 보이죠.
구멍이 보이죠. 요런 상태, 빨대, 그러면 여기서 초파리가 이 속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는 빨대를 안 빼고 이렇게 먹고 놔뒀는데, 빨대를 빼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아침 식사를,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합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꽂아 가지고 먹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요렇게 제가 그 두유를 아침에 먹는 것이 그 제 아침 식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빨대를 뽑아낸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보관하면은,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면은 좀 더 그 초파리 같은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아침 식사는 그래서 두유 하나로 끝냅니다. 그 다음 점심은 저기에 있는 것처럼 라면 봉지들이 많은데 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점심 시간에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여기 전기밥솥에서 현미밥을 하고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먹는, 그것도 저녁 식사도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아침에 두유 하나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현미밥을 할 때 현미가 이렇게 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이 현미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놔요. 담궈 놓으면은 이게 좀 불거든요. 그럼 밥할 때 조금 육이 조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이게 물에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밥을 할 때까지 불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냄비에다가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이렇게 충분히 냄비에 받습니다. 이 냄비에 물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이렇게 물을 받은 다음에 요걸 이제 놓고 가열하죠. 가스레인지에서 켜서 불을 잘 안 되나? 오케이, 성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열합니다. 끓이면서, 자, 이제 라면이 여기 있거든요. 소고기 라면인데 이게 5개 들어 있는데 오늘 다 먹었군요. 이렇게 소고기 라면을 뜯어서 이제 이거를 소고기 라면을 봉지를 뜯어서 먼저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4등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절 자르고 또 여기서 자르면 4등분이 돼요. 4등분 해놓고, 그 다음에 스프를 여기에 먼저 넣어요. 서로 스프를 이렇게 넣어서 넣습니다. 넣고 스프를 다 넣고, 자, 뭐 라면 끓이는 거야 뭐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라면 어떻게 끓이는지. 자, 그래서 요 네 통가리를 이렇게 2개, 3개,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으면은 요게 다 잠기질 않더라고요. 다 잠기질 않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이게 익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나중에 풀어지거든요. 풀어지고 나면은 이제 다 잠기게 돼요. 그래서 젓가락하고 수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젓가락하고 수저를 이렇게 준비해서 놓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젓는 거예요. 예. 기다리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익을 거예요. 자, 익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끓이는 거죠. 지금 열심히 지금 끓이고 있어요. 시간이 약간 라면 끓이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죠. 예. 이제 약간 걸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해보니까 사실은 라면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하냐면 2010년 10월부터 라면을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0년 10월부터 2021년, 2022년 지금 6월 28일인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 라면을 점심 때에 라면 하나를 지속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2010년 6월부터 한 10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점심을 사과 하나만 먹고 이 하루에 저녁만 한 끼 식사를 했더니 몸무게가 4kg가 빠지는 그런 그 문제가 생겨서 이러다가는 칼로리 부족으로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사과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라면을 하나 점심에 먹으면 칼로리가 500kcal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라면이 안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라면이 안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라면을 굉장히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안 좋은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책에서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92세 할아버지인데 45살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을 이런 식으로 저처럼 스프 넣고 라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익혀서 뭐냐면 라면만 하루 종일 식사를 하고 다른 걸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92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걸 보고 라면이 인스턴트식품으로 안 좋은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렇게 라면만 다른 건 안 되고 라면만 먹고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뭐냐면은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점심 한 끼 정도를 라면으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그 할아버지를 데이터로 믿고 저는 계속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건강 실험을 점심 때 이렇게 이제 거의 풀어졌군요. 예, 그래서 완전히 라면을 다 풀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고 익히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전에 꼬들꼬들하게 안 익은 상태에서 먹었더니 설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도 확실하게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라면을 푹 완전히 퍼질 때까지 완전 푹 끓여가지고 익혀서 라면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소화도 잘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완전히 확실하게 익혀서 먹는 것이 정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익혀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니까 오히려 장점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은 라면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라면을 저는 이제 이게 그 전에 이제 2010년 6월에서 10월까지 사과를 점심 하나 먹고 한 끼 식사만 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전에 TV를 보는데 아프리카 어린이가 9살 먹은 어린이와 11살 먹은 그 형제인데 그게 뭐냐면 다른 집에 이렇게 땅 구더기를 깊게 파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화장실용이라는데 땅구덩이를 깊게 한 3일 동안 파고 나면은 이제 그 일이 끝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그걸 하면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은
뭘 하냐면은 그 임금으로 이제 그 일을 한 그 임금으로 그 집에 이제 그거 하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냐면은 이제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 가루가 한 끼 식사분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땅을 파고 나서 그거를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끼 식사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옥수수 가루를 물에 넣어서 익혀가지고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옥수수 가루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3일, 4일이 지났는데 한 끼 식사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나는 매일 3끼를 먹는 것은 사치고 나는 그러면 4일에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강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저녁 한 끼만 먹고 어떻게 되는지 했는데 몸무게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2010년 10월부터 이후로는 점심 때 사과 대신에 라면으로 변경시켜서 건강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10년 10월 달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지금 진행을 해왔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 건강 실험을 한 거죠. 건강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 몸무게가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심 때에 라면 하나를 먹는 500kcal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칼로리가 부족해도 그게 쌓이면 몸무게가 퍽 빠지더라고요. 4kg까지 한 4개월에 4kg 정도 빠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한테는 위험합니다. 저는 살이 찌지 않고 이렇게 정상 체중에서 4kg가 빠지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뭐냐면 개선책으로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점심시간에 라면 하나 이렇게 푹 끓여서 먹는 걸로. 그렇게 했더니 건강하게 뭐냐면 소화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를 하루 2끼 식사다. 점심에 라면 하나에 저녁은 현미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하루에 2끼 식사가 되는 거다. 아침은 두유 하나를 먹기 때문에 그건 먹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이시하라 유미가 선생이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도 좋겠다. 저는 그래서 아침 두유 하나에 점심 라면 하나에 저녁 현미밥으로 해서 이렇게 2010년 10월 달부터 계속 건강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적은 양을 먹고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소화제도 먹을 일이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몸이 상쾌해요.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우리가 많이 과식을 하는 것보다 소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끓여가지고 뜨겁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끈 다음에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라면이 좀 퍼져요. 퍼지는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맛으로 먹는 것보다는 영양 측면에서 건강식으로 먹기 때문에 푹 익혀가지고 퍼지든 말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퍼지면은 퍼질수록 소화가 잘 되니까 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끓여가지고 지금 뜨겁기 때문에 지금 먹는 게 아니고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기다리면 이게 식어요. 식은 상태에서 이거를 라면을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와 같이 저는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잠시 끄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식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혀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바닥에 받쳐놓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라면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식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익었고 익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익은 거예요. 예, 잘 익은 상태에서 요거를 먹습니다. 수저에 약간 올렸다가 급하게 먹을 건 없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136.27년이니까 이대로 가면 140, 150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보시겠으면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이요 1000만원을 가지고 N에 투자한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원? 한 달에 30만원이 아니라 오르는 데 따라서 한 30만원, 40만원도 벌 수 있으니까 용돈으로 짭짤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N이 싸졌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N은요 그 어느 때보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지난 10년간의 N 달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는 제일 높죠. 지난 6월 27일 날 136.27을 기록한 것, 28일 날 이게 지금 최고입니다. 이 정도면요 20년 만에 최고라고 해요. 20년. 제가 보여드린 것은 10년 동안을 보여드렸는데 이것보다가 월등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N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슈퍼 N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어떨까요? 수출이 잘 되겠죠. 실제로도 잘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엔화가 약세니까 달러를 샀을 때 더 많은 엔화의 어떤 가격으로 환산된 제품을 나는 달러로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생기거든요. 수출 경쟁력이. 이것을 어쩌면 말입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이제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저로 나머지는 먹습니다. 게다가 지금 N을 이게 하늘 자체 말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을 내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베노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N 저정책을 계속 써왔잖아요. 아베노믹스가 N 저정책이니까. N 저정책을 쓰면서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해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나면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경기가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저는 앞으로도 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을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이에요. 지난 1년 반 동안을 보면 엔화는요 31% 떨어졌습니다. 31%. 위엔화는 2.9% 떨어졌고요. 원화는 19%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어떤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격돌하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한일 전쟁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 반 동안 19%가 올랐잖아요. 19%.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일본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도 1261원입니다. 우리는요 고환율 정책을 써서 이렇게 된 건지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사실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원화값이 떨어졌잖아요. 1년 동안 거의 19%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럼 폭등하고요. 1291까지 올라갔으니까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지 절대 지금이 낮은 값이 아니에요. 6월 28일 현재가 1286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위기가 1962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1570.3이에요. 코로나 위기가 1285.7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주변 성사 그냥 일로 모인 열정으로 뭉친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심을 마무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 현미쌀을 이렇게 담가 놓은 것을 조금 물을 추가해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기 밥솥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밥솥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 코드를 꽂고 이렇게 전기 코드를 꽂아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면은 취사를 누릅니다. 취사를 눌러 가지고 밥을 실시합니다. 지금 현재 6시 저녁 6시니까 이렇게 해서 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냉장고에 제가 저녁 그 국거리로 사용하는 게 감자 하나, 감자를 하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근이 있고 그 다음에 양파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을 끓일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뭐 항상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냉장고 안에 있던 요거를 양파를 감자 여기 감자 양파 당근 이렇게 해가지고 국을 끓일 거예요.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냉장고에서 방금 꺼냈으니까 조금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잠깐 껐다가 이 저녁을 국을 끓일 때 먼저 감자를 씻습니다. 감자를 씻고 감자를 씻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국에 들어가는 게 감자 하나, 당근 반쪽, 그 다음에 양파 하나를 넣고 된장을 이제 한 수저를 넣어서 간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국을 끓이거든요. 자, 먼저 감자를 깨끗이 물을 씻어서 감자를 씻은 것을 껍질째
이렇게 이제 그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제 잘라가지고 저기 또 코펠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끓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2분을 토막을 해서 자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반절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어렵지.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 이제 넣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썰어서 넣고 반절을 이렇게 써서 또 이 반절을 쪼개서 반절로 가른 다음에 잘게 잘라서 집어넣는 거죠. 감자 하나를 통째로 먹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 공부를 하는데 감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비타민 C가. 그리고 감자는 끓이더라도 비타민 C가 잘 파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식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저는 꼭 하나 집어넣습니다. 감자를 집어넣고 이제 좀 씻은 다음에 이제 당근을 이제 여기서 당근을 하나를 선택해서 당근 하나 해가지고 당근에 어떻게 하냐면은 반절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는 하나를 통째로 집어넣고 당근은 뭐냐면은 이제 요거를 반절만 잘라서 여기 잘라서 버리고 반절을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이 나머지는 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머지는 다음에 내일 먹을 수 있게끔 냉장고에 다시 넣어 놓습니다. 반절은 오늘 국에 끓이고 반절은 내일 먹을 수 있게끔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싸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어 주고요.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넣어 놓고 자, 이제 당근 반쪽을 하나의 반쪽을 이렇게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고 또 이 반을 잘라 가지고 여기를 자릅니다. 잘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잘라서 국에 넣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이 당근이 자체가 크니까. 어쨌든 당근에는 이제 굉장히 옛날부터 서양의 막스 거슨 박사가 사과하고 당근 즙을 주스를 내 가지고 암 환자들한테 복용했더니 굉장히 암 극복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거순요법을 해가지고 당근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사과와 당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스 거슨 박사가 당근과 사과의 주스를 만들 때 당근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근에 좋은 성분으로서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다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근데 막스 거슨 박사가 이제 당근을 사용했던 것은 임상적으로 사용해서 봤더니 환자들에게 임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당근이 좋은 거구나. 사과와 당근이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당근 집어넣고 세 번째로 양파를 하나를 썰어 넣기 위해서 먼저 껍질을 양쪽 끝을 잘라 가지고 양쪽 끝을 잘라서 이거 이제 껍질을 벗겨내는 거죠.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양파가 일부 이렇게 손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손상된 부분은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손상됐네요. 이거를 다 잘라서 버려버리면 돼요. 뭐 건강하게 식재료가 건강해야 되니까 의외로 왜 오래돼서 그런지 좀 손상된 부분이 있군요. 제거하고, 이쪽도 좀 제거를 하고, 먹거리는 신선하게 주는데 좋아야죠.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내고, 파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못 쓰는 부분은 버려요. 버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버리고 버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잘라낸 뒤 깨끗이 씻어서 깨끗이 씻고, 칼도 씻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도 씻고 해서 씻은 다음에 이 양파를 하나를 잘라서 국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양파를 하나 먹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양파에는 유산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양파를 하나씩 먹는다는 것은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감자 하나에 당근 반쪽에 양파 하나를 넣고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어쨌든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매일 그러니까 국을 끓여서 현미밥하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먹으면은 어쨌든 그 건강에 현미도 좋고 양파도 좋고 이런 이제 좋은 것들이 상승작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두유, 점심에는 라면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녁에 현미밥 해서 뭐 라면하고 현미밥하고 하면 두 끼 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양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을 먹는 건 아니에요.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루 두 끼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하는 소식을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재래식 그 된장이 있습니다. 생된장이 있는데 요거를 한 스푼을 한 수저를 이렇게 떠 가지고 한 스푼을 이렇게 떠서 요거를 이제 여기에 소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기 국에 간장 이제 간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게 여기 간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소금 섭취도 도움이 되고 여기에 된장이기 때문에 된장이 또 건강에 좋죠. 뭐냐면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먹는데 단백질이 과연 어디에 들어있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고기는 먹지 않는데 제가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단백질을 따로 먹는 건 없어요. 단백질을 먹는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해요. 그러니까 1년은 뭐 45살 때부터 92세까지 뭐 하루에 라면만 먹고 사는 할아버지, 그 건강한 할아버지 계신데 그분이 따로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단백질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데도 살아계신 거 보면 좀 굉장히 그 특이합니다. 그 뭐로 설명할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분이 보면 라면만 먹는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따로 섭취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살아 있어요. 근육도 있고
도대체 저건 뭘로 설명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국을 끓입니다. 이제 이게 가스레인지에서 이제 여기서 국을 끓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끓겠죠. 그래서 푹 끓인 다음에 이제 저기 이 국하고 국에 들어있는 감자, 당근 반쪽, 그 다음에 양파 이게 있고 된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그 전기밥솥으로 현미밥을 해가지고 현미밥을 여기다가 국에다가 넣어서 먹는 과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국을 끓이고 있으니까 나중에 국이 다 끓여지고 밥이 다 되고 나면은 그걸 이제 다시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스레인지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 중이죠. 자, 밥이 다 됐고 그 다음에 국도 다 끓여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전기 코드를 뽑은 다음에 여기 그 현미밥을 한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미밥이 되어 있는데 요 현미밥을 제가 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현미밥을 이렇게 지은 다음에 요걸 국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국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다 모듈이 여기 있는 현미밥을 다 떠가지고 이와 같이 국 쪽으로 다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다 옮겨요. 조금 여러 번 옮겨야 되죠. 그래서 옮겨가지고 이제 이 현미밥이 사실은 좀 딱딱해서 먹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현미밥은 좋긴 좋은데 사실 오래 씹어야 되고 이 좀 딱딱한 백미보다 약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데 그렇다면은 이거를 뭔가 좀 먹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국에 말아서 불려 가지고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국에 말아서 먹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 실험 측면에서. 근데 제가 지금 요런 방법을 해서 밥을 해 가지고 여기 국 끓인 데다가 이렇게 다 옮겨서 말아 가지고 국에다가 말아서 식사를 해 왔는데 먹는데 좀 편리하고 이 방법은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두유 하나, 점심에 라면,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현미밥에 하고 국을 끓여서 여기다가 국에다가 현미밥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지속적으로 이거 실천해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자, 이제 방으로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먹던 자리로 와가지고 우리 라면 먹던 자리 그 자리에다가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상태에서 현미밥을 이제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해서 섞습니다. 전체적으로 섞어내서 이렇게 하면은 고루고루 섞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국밥이죠. 국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먹습니다. 이제 천천히 이것을 떠서 입에 넣고 꾹꾹 씹어서 먹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은 양파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하고 감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당근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된장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된장이 그 단백질 소스가 발효식품이죠. 그렇게 해서 소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도 맞출 수 있고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모르겠어요. 이게 맛 측면에서는, 질 측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건강 측면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이 방법으로 계속 저녁 식사를 해왔어요. 아침에 두유 하나, 점심에 라면 하나, 저녁에 현미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를 음식물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방법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라면 먹던 시간 2010년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2011년, 12년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 음식물 섭취 방법을 계속 실천해 왔어요. 근데 제 건강에 어떻게 정확히 달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사법도 뭐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느 방법이 최고 좋다 이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가 좋은 것 같고 뭐가 좋을 것 같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김치도 안 먹고 깻잎도 안 먹고 여러 가지 야채를 안 먹는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감자하고 당근하고 양파가 들어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고기라든지 야채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뿌리식품, 그러니까 양파도 뿌리식품이고 당근도 그렇고 감자도 뿌리식품이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건강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건강 서적에 많이 써 있는데 어느 방법이 최고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각자 건강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믿고 맛있게 꼭꼭 씹어서 생활을 한다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떤 방법을 해서 식사를 하고 어떤 방법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가장 좋은지는 자기 자신에 맞는 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개발해서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야 되는 것은 아침 두유 먹는 것과 점심 라면 먹고 저녁에 현미밥을 먹는 것은 제가 건강실험을 꾸준히 계속 지금 실천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주문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먹고도 살았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양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가장 좋을까?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감자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데 감자에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탄수화물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포인트는 비타민 C를 섭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근에서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 물질을 섭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파에서는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다가 플러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서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으로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소스도 되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대장에 있는 유산균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된장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섭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점심에도 소금 뭐냐면 나트륨을 좀 섭취를 하고 저녁도 하고 아침에는 거의 뭐 두유만 먹으니까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이런 방법으로 하루 식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저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좋은 방법을 개발하셔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시면 그것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베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한 개인이 노력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식사를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천천히 식사를 하십시오. 음식물 섭취는 우리 몸에 필요한 적정한 양을 소식을 통해서 이게 공급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과식인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것이 잉여인 영양소가 지방으로 해가지고 비만으로 가는 그거는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식은 별로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죠. 그때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않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9반년의 파파입니다. 세상 하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날 맛있는 음식 먹고 가족들과 재밌게 얘기 나누고 잠자리에 들어서 다음날 평화롭게 잠든 모습 그대로 간직한 채 깨어나지 않고 그렇게 떠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있는 순간까지 행복했고 떠나는 마지막 순간 고통도 없었으니 이만한 복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남은 가족들이야 제대로 작별이 잘 못했으니 아쉬움도 미련도 많이 남고 갑자기 닥친 일이기에 경황도 없고 슬픔도 크겠지만 시간 지나 슬픔이 좀 가라앉고 나면 좋은 추억만 남겨둔 채 깔끔하게 떠난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제 분명합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고 죽어서도 가족들에게 좋은 소리 하나 듣지 못할 것이 뻔한 인생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천천히 볼품없이 늙어가는 그 지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계속 있는 것은 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중단하고 조용히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냐면은 아침 두유, 그렇게 뭐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리고 점심 라면 하나에 저녁 현미밥을 먹기 때문에 저는 이름하여 이것을 이시하라 유미 선생께서 이야기한 간헐적 아침을 거르고 거의 거르다시피 하는 간헐적 단식, 하루 두 끼 식사로 하는 간헐적 단식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소식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양을 먼저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질보다도 양을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소식을 할 건지 과식을 할 건지. 과식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에. 그러니까 가능 아니면 소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소한도의 소식을 선정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소식을 하고 그 이후로 옛날에 과식을 제가 이제 살이 찌고 싶어서 과식을 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과식을 하고 나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소화제를 거의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소식으로 전환한 이후로는 소화제를 일체 먹지 않고도 소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음식량을 섭취해야 되는지 그거를 소식의 양을 본인이 직접 건강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면 살이 더 비만으로 가고 이 정도면 살이 빠지고 저는 2010년 6월에서 10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점심을 사과로만 먹고 아침 두유 하나에 사과 하나 먹고 저녁에 현미밥을 먹었더니 4개월 정도 생활했더니 약 몸무게가 4kg가 빠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칼로리 부족이다, 영양분 부족이다. 그래서 사과 대신에 라면을 하나 추가를 한 거예요. 라면 한 봉지에 보니까 약 500kcal가 써 있어요. 500kcal가 여러분들 매일 500kcal가 추가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500kcal를 뭐 이렇게 추가된 상태로 계속 매일 생활을 해보는데 몸무게가 정상 체중으로 잘 유지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니까 뭐냐면은 제가 사과를 빼고 라면을 추가한 것은 아주 잘한 거다. 전체의 영양 성분으로 봤을 때 무리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소식이면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건강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방법을 가능하면은 지키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한 이 방법이지만 각자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건강 실험을 하셔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되고 나면은 그 방법을 식습관 음식물 섭취 방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음식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 조건 7가지 중에 5번째 나오는 음식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는 에너지 측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드는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건강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2번째 고려해 줄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 몸에 있는 세포만 고려하지 말고 장에 있는, 특히 대장에 있는 유익균, 유산균의 먹이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먹어줘야, 음식물 섭취할 때 먹어줘야만이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증식을 하고, 또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먹이를 먹어줌으로써 유산균이 많이 증식을 하고 장의 상태가 좋아지고, 그럼으로써 그 유산균들이 뭐냐면은 좋은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그 장에서 내놓아 가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의 건강을,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나쁜 균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공생관계에 있는 아주 유익한 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균인 유산균을, 공생관계인 유산균을 항상 뭐냐면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를 해줘야 그 유산균도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 건강, 여러분 음식물 섭취할 때 2가지를 고려하십시오. 내 몸에 있는 세포의 건강 플러스 장에 있는, 대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를 반드시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자, 이제 음식물 중요한 거 아시죠? 음식물을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건강 실험을 통해서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